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찍으며 1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 체계도 과부하에 걸리면서 재택치료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도 걱정입니다. 특히 혼자 집에 머물고 있는 1인 가구의 어려움도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재택치료를 경험한 이하라 기자의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홀로 살다가 확진되면 보건소에서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는 2통. 격리 기간과 장소가 적힌 안내문과 역학조사 질문지입니다. 증상을 느낀 시점과 동거인 유무 등을 적어서 제출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중환자가 아닌 대부분의 시민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혼자 집에 격리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목록을 찾을 수 있는데 병원에 전화해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면 병원이 지정한 약국에서 약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약을 지은 이후가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약을 갖다 줘야 하는데 1인 가구는 그런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처방은 저기 약은 지어놓는데 가져가시는 거는 환자분이 알아서 가져가셔야죠. 본인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 지인한테 부탁을 좀 하셔요.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대형마트 장보기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원주시 등 일부 시군에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필품 꾸러미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다행히 강릉시는 현재까지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배송이 늦거나 아예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의 실례를 보셨는데요. 이하라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라 기자, 건강은 좋아졌다고 알고 있는데 격리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뭡니까? 네. 목이 심하게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비대면 진료 후에 약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게 가장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달 초 지침이 바뀌면서 직접 강릉시청과 보건소에 취재할 때 들었던 안내와 달리 동거인이 없는 경우 약을 전달받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청 재택관리팀과 보건소에서도 알아서 약을 찾아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집 밖에 나갈 수 없는데도 말이죠. 네, 알아서 약을 찾아가라.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럼 약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확진 판정 다음 날까지 집에 있는 감기약을 먹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이제 못 견디고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결국 지인에게 약 배달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목록을 찾는 것부터 진료와 약 처방까지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으면서 느낀 거는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고 부탁할 지인이 있는 저도 이렇게 재택치료를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양성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홀몸 어르신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걱정됐습니다. 다른 완치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이틀 정도는 약이 없이 있다가 못 참겠어서 이제 비대면 진료 통해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이제 약국에서 찾아서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는 식으로 전화도 결국 없었고 생필품 키트도 결국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강릉 지역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네, 저도 격리 기간 동안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도내 다른 지역 지인 등을 통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보건소 업무가 가중돼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위험관리군의 의료 인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퀵 서비스도 있고 편의점 배송 서비스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공공이나 민간 어디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찾기 힘들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확진세가 정점을 지나는 시점에서 저의 치료 사례를 되돌아보면서 재택치료자들에게 정말 시급한 건 뭔지, 누락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보다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하라 기자였습니다.